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바와 같이 전해액 기업들을 모아서 최신 업황을 기준으로 정리해보고 전기차와 ESS 배터리 수요량을 기반으로 북미 전해액 시장을 깔끔하게 다시 정리합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공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시장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어 자료 취합이나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독자분들께서 정보를 취합하시기가 어려운 문제 상황을 이 영상에서 최대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기업들이 일제히 3분기 보고서를 공시했고, 따라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먼저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3분기까지 누계치이며 덕산 일렉테라와 동아 일렉트로라이트의 경우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먼저 하반기 중국형 매출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말했던 엔캠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할 부분이 많지만 이는 후술하기로 하고, 어쨌든 3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는 사업부별 영업이익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기업 전체 관점에서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요즘 국내 ESS 배터리 스토리가 굉장히 뜨거운데, 사실 이 전해액 기업들은 대체로 저점 대비 약간 상승한 모양새만 간신히 유지할 뿐 양극재나 여타 다른 소재에 비해 실질적으로 주가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관들이 개인 선호 종목을 픽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2차전 종목들과 달리 유독 전해액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이 기업들이 언제부터인지 계약 소식이 전혀 없고 실적은 여전히 심히 부진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게다가 현재 평균적인 전해액의 개별 납품 단가도 중국 기준이긴 하나 리튬 판가 하락에 따라 너무 심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기대했던 만큼 제대로 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러한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전해액 4개 기업들은 당초 북미에 엄청난 생산 설비를 구축한다는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으나 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관된 나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투자 매력 요소들이 상당 부분 퇴색된 느낌이 있습니다. 최신 자료를 반영해서 캐파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엔캠의 캐파는 너무 방대하고 이것을 실제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 기재는 생략하였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캐파 산출 근거 자료는 우측에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의 전해액 분야 성과가 미지수이지만 이 데이터를 제외하고 보면 당장 실적은 지난 인터배터리 행사장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도 했던 업력이 가장 긴 동아 일렉트로라이트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는 현재 공식 자료와 동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를 볼 때 다른 기업들과 비슷한 10만 톤 이상의 캐파를 보유하고 있고, 물론 적자를 좋게 볼 수는 없지만 출혈 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편입니다. 사실 전해액 생산에 대한 기술적 혜자가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진입 장벽이 양극재만큼 높지는 않고, 이렇듯 전반적인 실적 추이나 업황이 좋지는 않다 보니 다른 소재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밸류를 인정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한 캐파와 지원비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 회사들이 가진 전해액 사업부의 가치는 대체로 모두 별다른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봐야 할 핵심 지표는 각 기업이 어느 정도의 캐파를 구축했는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캐파를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는 다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고정비 압박에 시달릴 뿐입니다. 또한 지난번 인터배터리 행사장에서도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관계자분께서는 전해액 사업은 캐파를 늘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실을 다지며 천천히 쌓아 올리는 것도 매우 훌륭한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캐파가 언제부터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지 등을 기반으로 어떤 회사가 가장 투자하기에 매력적인지 등을 검토해야겠습니다. 따라서 4개 기업들이 현재까지 발표한 계약 현황 등의 뉴스 자료들을 종합해보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국 기자들의 보도는 질러보고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 보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코 신뢰할 수는 없으나 이것들 말고는 자료가 정말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 일렉트로라이트의 경우는 2015년 들어 이런저런 계약 소식들이 기사를 통해 나오고 있으나 북미 85,000톤의 캐파를 충분히 돌릴 만큼의 큰 계약건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공개된 것들은 작은 계약건들이지만 그래도 4개 기업들 가운데 가장 최신 업데이트가 활발한 기업은 동아 일렉트로라이트입니다. 다음으로 덕산 일렉트라는 올해 9월 2,000톤 납품 뉴스가 있었는데, 동사의 가장 핵심은 센트럴 글라스와의 6만 톤 계약입니다. 공개된 계약서에는 최소 납품 단위와 납품 개시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현재 덕산 일렉트라의 실적을 볼 때 제대로 된 납품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납품건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단 한 건의 계약으로 굉장히 큰 폭의 단일 매출 규모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선대의 문제로 재고를 쌓기가 어려운 전해액의 산업 특성상 1년 기준으로 보유한 캐파의 50%만 돌린다는 가정으로 밸류에이션 기준치를 잡곤 하는데, 최대 물량 연 6만 톤을 전부 돌린다면 이것은 회사의 체급 자체를 바꾸는 규모의 엄청난 수준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삼성 SDI 북미 공장, 특히 코코모 쪽과의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시장에서는 SDI의 ESS향 물량 상당 부분을 솔브레인에서 가져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도 삼성과의 관계를 여러 번 언급했고, 이는 공장 위치만 놓고 봐도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다만 공지 수준에서 몇 년간 몇 톤을 공급한다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고객사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밀한 톤 단위 추정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미 2차전 사업에서 보유한 캐파 대비 매출이 타사 대비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찍히고 있기 때문에 스타플러스 등 북미 배터리 현지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레버리지가 가장 크게 살아날 구조라는 점이 동사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캠은 앞에서 보셨듯이 이미 올해 3분기 기준 전해액 판매 중량이 19,000톤 정도로 분기 기준으로는 900억대가 나오고 있어 당장 실제로 가장 많은 전해액을 팔고 있다는 타이틀은 엔캠 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북미 ESS나 EV 쪽에서 어느 프로젝트에 어떤 구조로 들어가 있는지 공시와 기사만으로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엔캠은 캐파를 가장 공격적으로 깔아놓았다는 점에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도대체 100만 톤에 구박하는 대규모 캐파를 정말 대체 어떻게 돌릴지를 파악해야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회사는 이에 대해 전혀 소통하지 않으며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엔캠은 올해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턴어라운드는커녕 실수인지 고의인지 IR팀의 실수라며 마이너스 매출액을 공시했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개인 주주들에게는 주가 폭락이라는 기습 깜짝 폭탄을 선물했습니다. 이 사태 이후 주가는 약 27% 폭락하였는데 과거에도 동사는 인터배터리 행사장에서 EDL 일정 지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주가 박살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정도의 빠른 폭락이면 경기 침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엔캠은 자사 주가를 가지고 옵션 장사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폭락의 빌미를 스스로 만드는 것에 대해 심증은 많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아껴야겠으나 결국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엔캠은 주가가 박살날 경우 평가 손실로 고통받을 개인 주주들을 등한시하고 계속 고의가 의심되는 헛발질을 한다는 점과 시장과는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으며 공수표만 던지고 있는 악덕 기업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는 당초보다 크게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가는 갑자기 틀 수도 있고 전해액 기업으로서는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전해액이 다시금 주목받는 소재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라도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식 기업에 엔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앨범을만 해도 대표가 직접 컨콜을 진행할 정도로 적극적인데 반해 엔캠은 대표 산하에 있는 IR마저도 대단히 불성실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배구조를 거물처럼 엮어 일반인들이 파악할 수 없게 복잡하게 만들고 시즌마다 주기적으로 개인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기 때문에 본업을 떠나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향후에도 이 기업이 바뀌는 일은 없겠지만 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엔캠 중장기 투자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4개 기업을 정리해보자면 캐파와 시총만 보면 네 회사가 얼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확보해놓은 계약의 구체성과 특색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각자 어느 정도까지 가시화된 물량을 갖고 있는지 어디는 아직 말뿐인지 이 부분을 정리해서 냉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공급자 개별 기업 관점에서 벗어나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 시장과 그에 따른 전액 시장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전해 기업들은 물론 헝가리에도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시장은 북미 시장입니다. 따라서 다른 대륙보다 북미 지역의 EV와 ESS 수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전액 수요를 파악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캠 공시에 따르면 1GWh 배터리에 일반적으로 1000톤의 전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자료에서는 3원기 기준 전액 수요량이 약 500톤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쉽게 1000톤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ESS LFP 배터리 경우는 3원기 조성비보다 전해액이 약 2배가량 필요하다고 하는데 따라서 북미 ESS 스토리는 셀 업체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전해액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모두 현재 각각 30GWh 이상 ESS 캐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즉 K배터리 기업들만 해도 60GWh의 ESS LFP 캐파를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ESS용 LFP가 NCM EV 셀보다 전해액을 더 많이 먹는 구조이고 1GWh당 2000톤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는 가정을 사용한다면 대략적으로 12만 톤의 전해액 수요량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는 K배터리 기업들 단일 기준이고 덕산 테코피아와 같이 K배터리 셀 3사 외에 타국 기업으로 전해액을 납품한다면 또 추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북미 ESS만 놓고 봐도 전해액 내 회사의 캐파를 상당 부분 흡수해줄 수 있는 잠재 수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체 시장을 기준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ESS와 EV를 분리해서 너무 긴 시점을 보기보다는 비교적 빠른 시점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먼저 북미 ESS 시장은 여러 리포트를 보면 시장 규모가 2030년쯤에는 대략 400에서 500GWh 범위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간별 편차가 너무 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세부 수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030년 숫자는 성장 방향 정도로 참고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약 100에서 170GWh 정도의 수요가 북미에서 예상됩니다. ESS LFP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액 사용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타 소재보다 전액 기업들의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만 한다면 실적 기업 폭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총 사용 배터리의 정확한 볼륨은 추정할 수 없으나 대략적인 추정치로 보더라도 약 100GWh 이상의 수요를 계산할 수 있고 점차 탈중국 공급망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전액의 수요는 앞으로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ESS 현재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현재 적자로 신음하고 있는 한국 전액 4개 기업들의 실적에도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 전체 파이는 존재합니다. ESS와 EV를 합산할 경우 분명히 사사 경쟁 구도에서도 시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적 불가능한 재료 조항 등으로 중국산을 사용해도 어느 정도 셀메이커 업체들이 면제부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이 당장 한국 전액 업체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30D의 소비자 크레딧은 사라졌지만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재료 조항의 종류가 내년 말이라는 점은 전액 기업들의 단기 실적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미국 내 셀 업체들이 지금처럼 중국산 전액 소재를 마음껏 쓰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반대로 넌 FEOC 전해액 업체들에겐 기회인데 동시에 셀 업체들이 굳이 국산 전해액을 EV까지 전량 채용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변수도 남아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보수적으로 움직이면 전체 북미 시장이 전해액 사사에게 열려있는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안에서 전해액 기업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괜찮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탈중국 공급망의 흐름은 미국 내에서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빠지기보다는 상황이 점차 좋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ESS LFP 배터리가 전해액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점이 소재 업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업별로 속도에 문제가 있고 각각 전혀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독자분들 개별적으로 우선시하는 기준에 맞춰 순위를 매기시면 좋겠습니다. 기업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는 3,500억 규모 계약과 2만 톤 ESS LFP 계약 덕분에 ESS로 일정 부분의 파이를 점유할 가능성이 있고 올해 소식이 가장 활발한 업체입니다. 당장의 실적으로도 적자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덕선 일렉트라는 센트럴 글라스를 통한 최대 6만 톤급 협업 구조와 틴치와의 잠재 협력의 가능성을 강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6만 톤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오더로 채워질지는 전적으로 북미 셀 업체들이 비중국산 전해액을 FEOC 회피 수단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쓸 의향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여지는 굉장히 크지만 확정된 건 아닌 수준입니다. 솔버레인 홀딩스는 삼성 SDI 스타플러스 에너지 코코모 공장과의 위치와 그간의 관계를 미루어 볼 때 삼성 ESS양 북미 물량을 대부분 가져갈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미 회사 실적에서도 2차 전지 쪽 이익이 강하게 찍히고 있기 때문에 북미 ESS만 제대로 붙으면 내 회사 중 가장 빠르게 숫자가 찍힐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엔캠은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캐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 관점에서 당연히 의구심이 들고 궁금한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저 역시 긍정적 스탠스로 IR의 일을 대신 해드리려고 해도 모든 연락을 차단하기에 정리해서 전달드리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계속 나쁜 형태의 경영을 일삼기 때문에 이번 IR의 실수도 정말 불의의 사고였는지조차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캐파 자체는 가장 크기 때문에 만약 전해액이 주목받는다면 주도주의 면모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업체이다 보니 장단점이 혼재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듯 4개 기업들은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IR팀을 해체한 수준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데 혹여나 이후 제가 연락이 닿게 된다면 개별 기업 관점에서 영상을 또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치며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제 공부 자료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매크로 증시 불안으로 사실 종목을 불문하고 모든 시장 상황이 정말 나쁜데 그래도 독자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일상의 행복만큼은 지켜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좋은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